우리나라는 세계 200여 개 국가 가운데 수출과 수입 모두 10손가락 안에 드는 무역 대국입니다. 국가와 국가가 재화와 용역을 교환하는 무역 거래에서 자국의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가 활용하는 주요 수단 중 하나가 바로 관세인데요. 관세는 통상적으로 국경선을 통과할 때 부과받는 세금을 일컫습니다. 다시 말해 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수출할 때 내는 세금인데요.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보통 많은 세금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은 물론 외국 상품의 무차별한 수입을 막아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보호무역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무역 전쟁 속에서 거래의 최전선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만나볼 직업인데요. 관세사,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인천에 위치한 한 관세사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모두가 바쁘게 일하는 가운데 이곳에서 10년째 관세사로 근무하고 있는 강상혁 관세사가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관세사의 주요 업무는 물건을 수출하거나 수입할 때 수출입 절차를 대신 밟아주는 일이라 알려져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관세사는 물건이 외국에서 수입될 때, 그리고 물건이 외국으로 수출될 때 물품의 소유주인 화주를 대신해서 세관에 수출입 신고를 하는 자입니다. 물론 본인이 직접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 관세청 사이트인 유니패스에 들어가서 직접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이 전문적인 일이다 보니까 노력이 많이 들어가고 개인적으로 처리하기는 게 좀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노력도 들어갈 뿐더러 또 잘못 신고될 수도 있고요. 전체 물량의 한 99%가 관세사를 통해서 수출입 신고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출입을 하려면 세관 통과에 필요한 신고서 등 관련 서식 작성과 복잡한 서류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만약 바나나를 수입해 오려는 무역업자가 있다면 바나나 원산지가 수입 가능 지역인지부터 따져야 하고, 식물 검역 기관이 발행하는 식물 검사 증명서 취득 등 신경 쓰며 챙겨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사업자 입장에서 수출입 관련 법령을 일일이 꿰고 제대로 대처하기도 힘듭니다. 이 때문에 관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거겠죠? 관세사가 하는 일을 따져보면 수출입 통관, 관세 환급, 수출입 컨설팅, 심사, 심판 첨부, 이렇게 대표적으로 4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대리 업무는 물론 관세 재반의 상담과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요. 관세법에 의한 심사, 그리고 심판을 청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최근엔 세계무역기구 무역원활화 협정에 따라 WTO 회원국 간의 무역 절차 간소화와 투명성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전자통관 시스템을 도입해 사용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수출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걸 통관 프로그램, 관세청 유니패스나 사설 프로그램에 그 내용을 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해서 수출자가 누구다, 수출의 경우 수출자가 누구다, 제조자가 누구다, 어느 세관으로 입력, 어느 항으로 간다, 어느 세관을 통해서 갈 것이다, 물품은 무엇이고 물품의 가격은 얼마이다, 이런 내용을 작성하고 이것을 세관에 전송을 합니다. 97년도에 이제 전산화가 막 이제 시작됐고요. 그 전에는 수출입 신고서가 있습니다. 신고서에 그 내용들을 입력해가지고 세관에 직접 방문해서 서류를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방문하지 않습니다. 수출입 신고의 가장 큰 원칙 중에 하나가 신속한 통관입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통관이거든요. 그래서 전산화로 거의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전자통관 시스템은 관세청과 검역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39개의 수출입 유관기관, 그리고 은행 등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계해준다는데요. 때문에 신속하게 통관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업무가 전산화 작업으로 진행되는 만큼 더 신경 써야 할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요. 물건을 수입할 때 수입 금액에 일정 요율을 더해서 8% 정도, 기본 세율이 8%인데요. 8%에서 수입 관세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숫자 유형을 하나를 더 더한다든가 하나 빼게 되면 그 수익 금액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 신고한 내용은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정이 가능하지만 처음 신고한 내용이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유의해서 진행해야 됩니다. 관세사는 특히 숫자의 자리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글자도 중요하지만 글자도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지만 숫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늘 긴장감 속에 있어야 되죠. 이게 이제 화주를 대신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 보니까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관세사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정확성입니다. 정확성. 숫자나 그러니까 숫자 같은 경우에 저희 관세사무소도 계속 이제 직원들끼리 했는 내용들을 서로 크로스를 맞춰보는데요. 신고했던 그 신고 내용의 그 분명히 맞는가, 그 철자의 동일성 여부를 보는 거거든요. 그 철자가 틀리면 실물은 동일하지만 동일한 걸로 인정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강상혁 관세사는 인문대학 언어학과를 졸업한 후 전문 직종을 알아보던 중 관세사라는 직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수출입 규모에 비해 관세사가 많지 않다는 것, 그리고 원활한 무역 거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직업이라는 점에 매력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관세사 자격 시험을 준비했다는 상혁 씨. 꿈을 이루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부끄럽게 다 4년 했습니다. 1차는 순수 이제 객관식이고 절대평가다 보니까 하지만 2차는 준비하는 시간도 합격하기까지 저희가 어느 정도 예상하는 기간들을 잡아둬요. 제가 볼 때는 2년에서 3년 정도. 그러니까 단지 공부량만 보고 내 공부량이 어느 정도 되니까 몇 번의 책만 보면 한다 이렇게 판단하시는데 실제 합격을 염두에 두고 이제 시험에 임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다소 시간을 이제 염두에 둔 상태에서 진입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거예요. 좋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관세사 시험은 관세 행정의 가장 기초적인 지식만을 다루기 때문에 시험 합격 후 바로 실무를 수행하기는 힘들다고 하는데요. 실무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무역거래의 최전선에 서 있는 관세사. 앞으로 FTA 등 국가 간의 거래 확대가 관세사의 업무량과 범위를 증가시켜 관세사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가 여러 나라와 FTA를 체결하면서 수출에 따른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 그리고 발급되는 원산지 증명서가 수입국에서의 적용 이런 업무도 관세사의 업무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의 수출 통관 업무를 넘어서 수입국에서의 원활한 통관이라는 관세사의 역할 비중이 좀 커지게 되었고요. 현재 우리나라 FTA 체결 전체 무역량의 70%가 FTA 체결국과의 수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의 통관 그리고 수입국에서의 원활한 통관에는 관세사의 역할 확대는 점점 가속화될 것입니다. 관세사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준비하면서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열심히 하셔서 좋은 관세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미래를 기원합니다. 파이팅! 최근 FTA 자유무역협정이 활발히 추진되면서 관세사의 업무 내용은 통관 업무뿐만 아니라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품목 분류, 그리고 원산지 인증 등의 비중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FTA는 양자 간 무역협정이기 때문에 FTA를 체결한 국가 간에만 특혜를 부여하는 무역협정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원산지 표시 증명은 필수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품목 분류와 원산지 인증 등의 관세사의 도움이 더욱 필요한 거죠. FTA 등의 자유무역 기조가 높아지면서 관세율이 낮아지는 상황에서도 관세사가 유망 직종으로 꼽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관세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자질은 무엇이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최근엔 관세사 시험 문시 자격이 확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보시죠. 관세사 기본 요건이 이 무역에 관련되는 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국제무역학이라든가 또 이와 유사한 제목의 과목을
여러 가지 가르치고 있고요. 우리 대학에서는 특히 원산지에 관련되는 특화된 과목과 더불어서 FTA 분야 과목도 개설이 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야대 학생들의 이 관세사라든가 또 원산지 관리사 합격률이 높은 편입니다. 기본적으로 관세사는 수출입 화주들과 소통을 통해서 서로 신뢰를 쌓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역시 국제 무역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역시 관세사는 법정 자격증이고 또 통관에 관련되는 법에 대해서는 숙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법률에 대한 어떤 그런 또 기초가 튼튼해야지 관세사로서 성공할 수 있겠다고 생각됩니다. 수출입 업무를 맡아 대신 처리해주는 것은 물론 관세에 대한 상담과 자문을 해주고 또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수출입 관련 법령을 파악해 수출입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일, 모두 관세사가 하는 일들인데요. 이렇게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최근엔 무역과 직접 관련 없어 보이는 로펌, 회계법인 등에서 관세사를 채용하는 추세가 더욱 늘고 있다고 합니다. 무역실무, 외환거래법 등 전반적인 무역실무와 외환 관련 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가로 관세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무역 및 통관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여러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관세사. 무역 강국으로 도약해 나가는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에서 진정한 무역의 전문가가 되고 싶다면 관세사에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